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이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이 오기만 하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마음은 오히려 더 분주해집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하루 종일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그제야 고개를 듭니다. 눈은 피곤합니다. 몸도 분명히 지쳤습니다. 그런데 잠은 오지 않습니다. 시계 소리가 커지고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렇게 새벽 2시, 3시를 넘기고 아침을 맞이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병원을 찾으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노화 때문에 수면이 줄어든 겁니다. 수면제를 드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나는 잠없이 살아야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하지만 연구자로서 수많은 시니어 수면 연구를 살펴보며 저는 이 생각이 반드시 옳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보세요. 의학계에서는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설명은 대부분 생략됩니다. 멜라토닌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생활 신호가 저녁에 모여서 밤에 완성되는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해, 잠은 밤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낮과 저녁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시니어 수면 문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핵심입니다. 잠을 못 자는 시니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된 장면이 반복됩니다. 저녁을 아주 적게 드시거나 아예 거르십니다.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밤에 먹으면 잠이 더 안 와서, 살이 찔까봐, 이런 이유로 저녁 식사를 줄이거나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저녁을 과도하게 제한한 시니어는 새벽 시간에 잠에서 깨는 빈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사이 혈당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 뇌는 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뇌는 가장 먼저 사람을 깨웁니다. 이때 깨는 잠은 자연스럽게 끝난 잠이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가장 괴로운 각성입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이렇게 믿게 됩니다.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이다. 하지만 체질이 아니라 신호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몸은 도대체 어떤 신호를 받고 있을까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잠이 잘 드는 몸에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첫째,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 둘째, 혈당이 급격히 흔들리지 않는 상태. 셋째, 근육과 신경이 서서히 이완되는 상태. 이 세 가지가 저녁부터 차례로 준비되면 뇌는 잠들어도 괜찮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준비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은 위장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음식은 뇌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온도로 먹느냐에 따라 뇌는 활동할지 쉬어도 될지를 결정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이 신호에 대한 민감도가 젊은 시절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이 지금은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두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신호에 더 예민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잠은 참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허락할 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은 오늘 저녁 무엇을 먹느냐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이제 약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어떻게 뇌를 진정시키고 신경을 가라앉히는지 그 과학적 원리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 탓만도 아닙니다. 몸이 아직 잠들 준비를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준비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녁을 거의 안 먹어요. 그래도 잠은 안 와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건 음식의 양이 아니라 음식의 방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의 뇌는 공복 자체보다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더 위험하게 인식합니다. 즉, 너무 배부른 상태도 문제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역시 뇌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심장 박동, 호흡, 체온 유지, 기억 정리. 이 모든 과정이 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완전히 비어 있다고 판단되면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쉬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람을 깨웁니다. 이 때문에 저녁을 거의 드시지 않는 분들 중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의 각성은 잠이 다 잤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위험 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에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계에서는 야간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약으로 눌러도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뇌의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식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뇌에 보내는 안정신호입니다. 특히 저녁 음식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쉬어도 괜찮다. 이 신호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면 뇌는 밤새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시간에 단백질을 소량 섭취한 시니어는 수면 진입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고기 한 접시가 아닙니다. 두부, 달걀, 우유, 생선 작은 조각. 이처럼 소화 부담이 적고 흡수가 완만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그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의 재료가 됩니다. 즉, 잠을 부르는 호르몬은 저녁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음식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좋다고 해서 고기를 많이 먹거나 야식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 선택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릅니다. 과도한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은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누워 있어도 잠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과 형태입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녁 음식은 엔진을 돌리는 연료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적합한 음식은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형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혈당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가 단 음식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설탕만이 아닙니다. 흰빵, 흰쌀밥, 국수 이런 음식도 저녁에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밤중 각성이 아주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저녁에는 소량의 복합 탄수화물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합니다. 현미, 잡곡, 고구마 소량. 이런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유지합니다. 그 결과 뇌는 밤새 에너지가 유지될 것이라는 안정신호를 받습니다. 또 하나 시니어 수면에서 중요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요소가 바로 장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과 뇌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 상태가 불안정할수록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수면제를 써도 잠은 얕고 자주 깹니다. 왜냐하면 몸의 다른 부분이 아직 긴장을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 음식은 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과도한 섬유질, 찬 음식 이런 선택은 장을 각성시키고 밤새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따뜻한 국, 부드러운 식감, 자극 없는 간 이런 음식은 장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을 부르는 저녁 음식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뇌에 안정감을 주는 단백질이 있을 것. 둘째, 혈당을 천천히 유지할 것. 셋째, 장을 자극하지 않고 몸을 따뜻하게 할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은
사실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집밥에 조금만 방향을 조정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사 예시와 시간대별 루틴을 아주 현실적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장보기를 새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잠을 부르는 음식이 큰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부에서는 그 방향을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씩 내려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녁에 뭘 먹어야 합니까? 이 질문의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대답은 바로 완벽한 식단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잠은 정답을 맞춰야 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줄일 때 가까워집니다. 저녁 식사의 첫 번째 원칙은 양을 줄이되 없애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을 아예 굶는 선택은 앞서 말씀드렸듯 뇌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점심처럼 푸짐하게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연구에서 권장되는 시니어 저녁 식사의 핵심은 포만감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배가 불러서 숨이 차는 상태가 아니라 배가 고프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것이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은 반 공기 이하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두부, 생선, 달걀, 이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양은 손바닥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단백질이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에너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따뜻함입니다. 이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위장만 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깨웁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이 반응이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는 반드시 따뜻한 요소가 하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국, 미음, 죽, 따뜻한 차. 이 중 하나만 있어도 몸은 이제 밤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극은 매운맛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짠맛, 기름진 맛, 강한 향. 이 모두가 신경 자극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 시니어는 수면 진입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이는 소화 문제가 아니라 신경 흥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싱겁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싱거운 음식이 잠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시간대별로 아주 현실적인 저녁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이 시간에는 하루의 마지막 제대로 된 식사를 합니다. 밥 반 공기, 단백질 한 가지, 따뜻한 국. 이 구성이 기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서둘러 먹으면 몸은 아직 활동 중이라고 착각합니다. 두 번째 시간대, 잠들기 2시간 전. 이 시간에는 추가 식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너무 적게 드셨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주 소량의 안정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 한 컵, 바나나 반 개, 고구마 한 토막. 이 정도면 뇌는 밤을 견딜 에너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시간대, 잠들기 1시간 전. 이때는 위장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도 너무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소량의 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는 이 시간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더 궁금해합니다. 과일은 괜찮은가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과일은 시간과 양이 관건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 과일 섭취는 혈당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 과일을 한 접시 이상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반 개 정도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양과 타이밍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지만 잘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이 씹는 행위입니다.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는 경우 씹는 자극이 줄어 오히려 뇌가 덜 안정되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아주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씹을거리 하나 정도는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자극이 하루의 마무리를 몸에게 알려줍니다. 2부의 끝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규칙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만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밥을 아예 굶지 않는 것, 차가운 음식을 피하는 것, 따뜻한 국을 추가하는 것, 이 중 하나만 바꿔도 몸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잠을 방해하는 음식과 습관을 조용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 먹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르고 반복해온 선택들이 어떻게 잠을 깨우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이미 회복의 방향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을 부르는 음식을 이야기하기보다 잠을 멀어지게 만드는 음식과 습관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너무 오래 반복되어 당연해진 선택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녁을 많이 안 먹는데도 왜 잠이 더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 속에는 아주 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이후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저녁 식사는 조심하면서도 그 이후의 행동은 무심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밤을 깨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늦은 시간의 간식입니다. 배고파서가 아니라 입이 심심해서. 이 말은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들립니다. 문제는 이 간식이 대부분 단 음식이거나 짠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과자, 빵, 떡, 견과류 한 봉지. 이 음식들은 소량이라도 혈당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뇌를 깨웁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1시간 이내의 간식 섭취는 수면 진입을 방해하고 야간각성 빈도를 높이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견과류에 대해 오해가 많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밤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지방은 소화 시간이 길고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낮에는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밤에는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놓치는 것이 음료입니다. 커피는 피한다고 하면서 다른 음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녹차, 홍차, 초콜릿 음료, 이 안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 6시간 이상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대사가 느려 그 영향이 더 오래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조심해야 합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술을 마셔야 잠이 와요. 이 말은 너무 익숙합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술은 수면의 깊이를 현저히 낮춥니다. 처음에는 잠든 것처럼 보여도 밤중 각성과 새벽 각성이 늘어나는 경향이 분명하게 관찰됩니다. 즉, 술은 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흐리게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저녁 이후의 생활 습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밤늦게까지 앉아있는 습관, 밝은 조명 아래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뇌에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음식을 잘 조절해도 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것이 저녁 늦은 시간이 과도한 대화입니다. 전화통화, 메신저, 길어진 이야기, 이런 소통은 마음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신경을 각성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감정이 오가는 대화는 뇌를 활동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말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수면 준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밤늦은 간식, 카페인 음료, 밝은 화면, 이 중 하나만 선택해 조금만 늦추거나 조금만 줄여보십시오. 몸은 그 작은 변화를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이제 음식과 습관을 모두 아우르는 잠을 회복하는 하루의 마무리 루틴과 이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전과 같은 밤으로 되돌아가고 계신 중입니다. 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선택들 사이에 잠시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음식과 습관, 저녁의 선택들이 어떻게 잠을 멀어지게도 하고 다시 가까워지게도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루의 끝에서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마음으로 밤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가 잠을 목표로 삼습니다. 오늘은 꼭 자야지. 오늘은 제발 잠들어야지.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이 마음이 오히려 잠을 밀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잠은 목표가 되는 순간 도망갑니다. 그래서 잠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을 목표에서 결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선택들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 그 정도 위치에 잠을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마무리 루틴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잠을 잘 자는 시니어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의 신호를 몸에게 반복해서 보내줍니다. 먼저 저녁 8시 전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더 이상 무언가를 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집안의 조명을 조금 낮추고 텔레비전 소리를 한 단계 줄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이제 낮이 끝났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몸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샤워를 하신다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이 잠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샤워가 어렵다면 손과 발을 따뜻한 물로 잠시 적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후에는 음식의 마무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안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미지근한 물 소량, 이 정도면 몸은 오늘 하루가 무사히 끝났다고 인식합니다. 이때 무언가를 더 먹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이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배고픔이 아니라 불안함이라면 음식이 아니라 온기와 휴식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드는 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잠은 붙잡을수록 멀어집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이 호흡은 수면 기술이 아니라 신경을 안전 상태로 돌려놓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이 바로 오지 않아도 실패가 아닙니다. 누워서 몸이 쉬고 있다면 그 자체로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완된 상태로 눈을 감고 있는 시간도 신경계 회복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시간을 재지 마십시오.
오늘 밤의 목적은 잠들기보다 몸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녁을 아예 비우지 않습니다. 둘째, 차갑고 자극적인 음식은 밤에서 조용히 물러나게 합니다. 셋째, 따뜻함과 반복되는 루틴으로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잠은 충분히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잠을 못 잤던 밤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몸은 아주 잘 배웁니다. 특히 존중받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합니다. 오늘 밤 조금 덜 불안한 마음으로 이불을 덮으신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에 작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댓글에 이 문장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약보다 음식과 습관으로 잠을 회복하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내일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연구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잠도, 삶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